번째 주제는 필리핀 선교와 한국 크리스찬의 시대적인 미션이다. 이런 좀 거창한 제목을 가지고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필리핀 선교는 6월 23일부터 일요일 29일 토요일까지 5박 6일간 있었습니다. 제가 이 한국 크리스찬의 시대적 미션이라는 제목에서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이 안 맞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에서 16절 빛과 소금이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값게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마태복음 5장 13에서 16절인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힘이 고방에 닳도록 들으셨는데,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세속의 빛이라는 것이지 하늘나라에 가서 천당의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속세의 빛이 되라는 것이죠. 그런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자, 서론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비 총 100만 원으로 14명, 목사 13명, 장로 1분이 필리핀으로 떠났습니다. 윤상호 선교사의 초빙을 받았는데 윤상호 선교사는 감리교에 속해 있었습니다. 필리핀에서 18년 동안 사역하셨고, 이분이 언론에 필리핀 언론에 주목을 받게 된 것은 교도소 사역까지 하셨다는 문제입니다. 교도소 사역, 자연수역에서. 우리나라 교도소 사역 하시는 목사 많지 않죠? 그리고 목표는 필리핀에 300개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아주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지금 필리핀의 종교 분포를 말씀드린다면 가톨릭 83%, 개신교 9%, 모슬림 5%, 불교 유교 2~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 소득은 4,100불, 북한보다 조금 높습니다. 한국의 7분의 1 수준이고, 그러나 50년대에는 유교에 참전해서 7,500명, 상당히 많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1,130여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유교가 끝나고 나서 전후에 장충당 공원을 건설해 주었던, 그 당시에 우리나라보다도 더 잘 사는 나라가 필리핀이었습니다. 자, 그 필리핀의 역사를 잠시 되돌아본다면 스페인 식민지 300년입니다. 미국 식민지 40년, 일본 전쟁 점령, 전시 2차 대전 때 3년간 그래서 스페인, 미국, 일본에서 지배를 받았는데, 그 나라의 원래어가 있죠. 원어. 그 다음에 스페인어 씁니다. 그 다음에 미국을 씁니다. 영어를 잘해요. 네. 하도 이제 언어가 쉽기 때문에 약간의 아이덴티티 그런 문제도 있죠. 정치적인 걸 말씀드린다면, 현재 마르크스 주니어가 집권을 하면서 미국하고의 관계가 가까워지는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부친은 그 유명한 마르코스 대통령 장기 집권했다가 그의 아내 이멘다 여사와 미스 필리핀 미네지오 같이 하와이를 망명했던 그 마르코스입니다. 이멘다가 망명했을 때 민중이 가보니까 구두가 3,000클이었다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유럽에 미국에 쇼핑한 그 여자입니다. 자, 필리핀이 왜 이렇게 못하느냐 하면 정치, 경제, 개혁, 특히 토지 개혁에 실패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49년 토지개혁을 해가지고 50년 4월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2달 전에 토지개혁이 완료가 되면서 인민군이 들어왔을 때 농민들을 선동해가지고 완장을 채워가지고 병사로 보내려 했는데 이미 농지개혁이 끝났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미 괴뢰군에 선동당하지 않았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듯이 그만큼 토지개혁이 중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누굽니까? 민주화를 요구했던 인물이 암살당하고 누구죠? 부인이 또 집권했는데 토지개혁을 달성하지 못해서 필리핀의 민주주의는 껍데기다.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수출이 안 하나 망고 이런 건데 제조업이 거의 부재한 형태입니다. 현지가 굉장히 열악한데요. 화장실에 가보면은 덮개가 없습니다. 그 뜯어서 뭘 했는지 모르는데 몇 바퀴 먹었는지 모르지만 화장실 가면은 탁 덮는 게 있잖아요. 한번 일단 덮개. 그걸 다 뜯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앉으면 그 자칫하면 똥물이 튀길 수 있는 위험한데 화장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 사정이 나쁘기 때문에 고무호수로 수압이 나가서 물호수로 이렇게 했는데 자 화장지가 없고 고무호수가 있다는 게 뭐냐면 당신이 수건 가져와서 알아서 물로 닦고 씻거라 이 이야기입니다. 화장지가 귀하고 수압이 낮아서 모텔에 가더라도 시원하게 샤워를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1폐수가 23원이고 지방의 도로에는 거의 1차선입니다. 지방도로. 미국 일본 기업들이 깔아주고 자동차를 팔았다 그래요. 근데 10년 전부터 1차선이 거의 지방에 고장을 했는데 1차선이고 중앙선 개념이 없습니다. 알아서 사이 갑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갔던 곳이 클라크 에어포트, 클라크 비행장이 됐거든요. 그쪽에는 북부 쪽으로 이제 교회들 많이 돌아다녔는데 중앙의 하이웨이가 2차선이고 거의 신호등이 없습니다. 지방에는 거의 신호등이 없어서 알아서 이렇게 잘 갑니다. 아스미차에. 그리고 주차 금지 구역이 없습니다. 무조건 먼저 되면 장등입니다. 주차 딱지 뭐 있어. 그리고 택시, 지방의 택시는 여러분 저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소련을 점령할 때 왜 침공을 할 때 오토바이에다가 옆에 장교 하나 태우고 왔다 갔다 한 거 알죠? 3분? 그게 필리핀의 지방의 택시입니다. 그렇게 알려면 됩니다. 그리고 밤에 가면 어두워서요. 굉장히 어둡습니다. 밤에 8시, 9시 되면 전기불이 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치안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밤에 여자들 나가는 것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소문은 뭐냐? 필리핀의 소문은 한국에 시집가면은 출세한다. 가문의 영광이다. 가문이 부자가 된다. 필리핀에서는 한국 사람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큰 호강이다. 가문의 영광이 되고. 자, 그래서 마닐라 공항이나 이 클라크 에어포트 근처에는 코리아타운이 형성되어서 식당, 마사지, 또 돼지 농장, 그 교회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한국인 비즈니스들이 많이 장사를 개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보니까 필리핀 감리거 쪽으로 가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필리핀 감리거 예배의 특징을 보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미국에 가면 흑인들 알죠? 흑인 블랙처치 하면은 댄서들 쫙 이 기타 치고 무대하고 밴드입니까? 막 치고 기타 치고 또 이게 흑인 좀 막 특송하는 블랙 싱어 여가수가 와서 노래 막 찬송가를 쫙 빨아들이고 마돈나 같은 거 부르면은 그 흑에서 한 두세 곡 하면은 왜 거기에 있는 청중들 나와가지고 막 같이 춤을 추고 막 돌잖아요. 흑인 교회 특징 아닙니까? 근데 필리핀 교회가 그래요. 가봐서 여기 어디서 내가 댄스 파티 왔는가? 그게 아닙니다. 10대, 20대 청년들이 처음에는 찬송가를 해가지고 막 부릅니다. 근데 그 찬송가가 미국에서 유행하는 아주 격정적인 그러한 노래방, 미국식 노래방이라든가 이런 격정적인 그러한 찬송가를 막 두세 곡 부릅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이 밖에 있는 이 밴드들이 나서 이제 막 하면서 거기 있는 청중석이 들어와서 막 한 바퀴 돌아보고 춤을 추면서 해서 미국에 있는 흑인 교회하고
이 필리핀의 예배 이 특징 대단히 격정적이다. 이거 어떻게 보면 감리교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이제 장유교가 교리를 중시한 반면에 거기에서는 그 성령의 임재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그 수요일날 이제 일요일 가서 일월화 수요일날 이제 그 예배를 드리는데 가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바람에 제가 이제 통역이 많아서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 영어로 좀 감독을 갖다가 제가 이제 읽었습니다. 토탈 한 시간이 한 15분 정도 걸렸어요. 근데 여기서는 다 소개를 하지 못하고 몇 가지만 저는 영어로 한다고 말씀드린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몇 가지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고도성장 시절에 한국의 젊은이들이 직장을 얻기 위해서, 시장 개척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필리핀 와서 살면서 뿌리를 내리고 결혼도 하고 그래가지고 자신을 건물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나라가 필리핀이다. It is a country where during the period of rapid growth in Korea, many Korean people came to the Philippines to do business, develop market, or go on mission. As a result, they have taken root, get married, and try to make their dreams come true. 현재 한국의 수많은 필리핀 여성들이 국제결혼을 통해서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필리핀 가장 가까운 한국의 이웃 나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Currently, there are many places in Korea where a lot of Filipino women form multicultural families through international marriage. Therefore, the Philippines can be regarded as one of Korea's closest neighbors. 네, 필리핀하고 중국 관계를 제가 좀 언급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를 숨쳐나는 중국의 해양 제국주의의 도발로 인해 필리핀인들은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필리핀 주변영해에 중국 해역선의 무단 침입과 불법 싹들이 저인 업으로 인해서 많은 수산 자원들이 중국으로 넘어갔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Recently, the Filipinos have had a lot of trouble due to the taunting of China's maritime imperialism, which hurt the boundary of neighbor countries. I heard unfortunate news that many fishery resources were transferred to China due to the unauthorized intrusion of Chinese pirate ships into territorial waters around the Philippines and illegal scavenging fishing. 한번 더 읽어본다면 저희도 그래서 필리핀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1992년 미군 해군이 수백만에서 공군이 클라크 공군기지에서 철수했지만 중국 제국주의 행파와 마르코스 2세의 집권으로 미국과 필리핀의 군사동맹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As all of you Filipinos knew very well, the U.S. naval military withdrew from Subic Bay and the U.S. Air Force withdrew from Clark Air Force Base in 1992. But the military alliance between the U.S. and the Philippines is being strengthened due to the threat of Chinese imperialism and Marcos Jr.'s coming to power. 막사이사이와 페르디난도 마르크스 등 수많은 대통령을 거치면서 필리핀은 한국의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 협력을 강화한 한편 남공동맹을 체결하여 아시아 대륙의 전체주의와의 투쟁에 공동전선을 펴면서 오늘에 이루고 있습니다. Through numerous presidents, including Magsaysay and Ferdinando Marcos, the Philippines had strengthened economic cooperation through several summit meetings with the South Korean presidents, Lee Seung-man and Park Chung-hee, and signed the anti-communism coalition to spread common front in the struggle against the totalitarianism on the Asian continent. 그래서 다 이야기할 수 없고요. 또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필리핀 50년대 우리나라부터 잘 살았는데 한국이 어떻게 일본까지 젖히고 경제 10위 한국 들어왔느냐
그런 이제 문제점을 하면서 그 답은, 그 right answer는 한국 기독교 교회사에서 그 답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셔너리,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으면서 한국을 개화하고 또 그들이 자신들의 부인들의 희생, 봉사 그런 것을 언급을 했고 한국의 개신교들이 선교의 열매가 맺어졌다. 조선에서. 그것은 개신교도가 중국과 한국과의 수치를 앞서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조선은 망했습니다만은 개신교가 선교의 열매가 싹트면서 해방되어서 한국은 그 기독교적인 국가가 되면서 다시 오늘날의 한국의 부흥을 일으켰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개신교를 수행하면서 한국 사회가 계급 차별이 없어지고 그리고 술과 마약이 금지되고 여성 인권이 존중이 되고 성실하고 정직한 생활을 자리를 잡게 됐다. 한국의 의식 구조가 선교사를 통해서 기독교가 오면서 바뀌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다 이야기했으면 영어하고 번역하고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앞으로 필리핀이 우리 한국과 필리핀 간에 크리스찬의 연대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교류를 하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15분 동안에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날 이제 목요일 날 그 유튜브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게 윤상호 전도사님하고 우리 팀들하고 이렇게 유튜브 접촉을 하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 윤상호 전도사님이 선교사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필리핀은 전도의 황금의장이다. 왜? 가톨릭만 기독교로 가톨릭 쪽이 많지 무슬림이 작지 않습니까? 그런 거면 필리핀의 그 지정학적 구조가 과거에 그 스페인의 영향도 별로고 과거에 그 미국의 영향도 별로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그 영향도 완전히 지금 떨어지고 중국과의 영향도 지금 반중 정세가 퍼져 있고 그래서 필리핀이 딱 부러지게 어느 한 나라와 강력한 그 군사적인 연대가 안 되고 다만 미국이 영향력이 지금 앞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과 필리핀 관계를 중국과 이제 그 어장 문제 때문에 군사적인 협력이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중국의 어장 침탈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나가야 큰 고기를 잡을 수가 있는데 필리핀 고기가 많지 않습니다. 어장이 지금 바닥 때문에 깊이 들어가면은 중국 그 해적들이 총을 들고 있어서 실제로 총국전 벌리고 하면은 필리핀 어부들이 그게 총에 맞아 죽을 사태까지도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일본 같은 경우는 생각과 열도라든가 해서 거기에 그 중국하고 연안의 그 이해관계 때문에 일본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일본하고 미국은 필리핀과 군사적인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이해관계가 일치라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미션 차원에서 선교 차원에서 보면은 필리핀은 상당히 지금 그 백컨트 공간 비어 있는 그런 쪽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교도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교도소 가서 보니까 막 사이가 불불해요. 마다 사람도 거의 죽인 사람들이 한 2, 30명 앉아 있었습니다. 다 이제 한마디씩 하고 통역하고 그런 것이 있었고요. 이제 부분은 그 필리핀이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필리핀이 한국에 뒤처진 이유는 한국이 필리핀보다 앞선 이유죠. 기독교를 수용했기 때문에 극동에서 하나님이 한민족을 선택해서 은총을 준 게 아닌가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한국과 필리핀 관계로 올 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익산 쪽에 가면은 농촌에 많은 여성분들이 외국에서 왔는데 필리핀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목사의 아들이 필리핀과 장사한다고 해가지고 거기 결혼해가지고 지금도 서울에서 살고 있는 그런 목사의 아들이 있고요. 노동력 부족하죠. 그리고
이 한국 여성들이 이제 코가 높아져가지고, 콧대가 높아져가지고, 애정하는 한국 남성들 쳐다보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외국 여성하고 결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 노동력, 그 다음에 외국인 신부감으로 가장 이상적인 것이 모슬림 안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기독교인들,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지금 다홍청하고 기독교인들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가 지금 250만, 국내에서 250만이고 무슬림이 40만 명을 오버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선교가 필요하답니다. 외국에 나가서 제가 중동에 가서 어디 가서 티벳 가서 선교한다는 게 아니라 국내 250만 명을 선교를 해도 이것은 상당히 의장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 영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많이 대형 교회들이 팔려 나갔는데 많은 무슬림들이 영국의 교회를 사갔다. 영국뿐만이 아니죠. 그런 것이 이제 유럽 교회의 하나의 현실이다 하는 점입니다.